사람들은 사무직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화사는 앉자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사람은 혈관과 더불어 늙어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최대 수명이 한 125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최대 수명까지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혈관의 병은 그 장기에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 질환 중에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지혈증, 동맥경화인데요. 동맥경화는 노화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동맥경화는 노화 현상의 일종이지만 고지혈증, 생활 습관을 잘 관리만 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혈관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10살부터 혈관은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쟁 시에 그 사망한 20대 젊은 병사의 시신을 해부했더니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혈관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온몸의 혈관을 하나의 길이로 쭉 펼치면 한 12만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만 킬로는 지구를 3바퀴 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인데요.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혈관이 필요합니다. 혈관의 병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데요. 이유는 그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해당 장기, 해당 세포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또 다른 장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간의 기능이나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뇌, 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다른 장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혈관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주는 혈관이고요. 정맥은 온몸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돌려보내는 혈관을 말합니다. 혈관벽은 3개의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쪽의 층은 상피세포로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고, 중간층은 민문이근, 즉 평활근으로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층은 섬유가 포함된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 가까울수록 굵고 두껍고 또 멀수록 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심장에서 바로 나온 이 대동맥은 지름이 한 3cm 정도 됩니다.
이 대동맥은 이 가슴과 이렇게 배를 지나서 골반의 입구 근처 배꼽 아래서 좌우로 갈라지는데요.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대동맥은 지름이 한 1cm 정도 됩니다. 또 그러다 가는 동맥에 이르면 5mm 이하가 되고요. 모세혈관은 더 가늘어져서 장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름이 0.008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세혈관에는 단층의 내피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 사이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세포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와 세포 대사 잔유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모세혈관에서 하는데요. 모세혈관의 표면적의 합은 대동맥 표면적의 1000배 정도 됩니다. 이 작은 소정맥이 모여서 더 큰 정맥이 되면 압력은 0 이하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심장으로 혈액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다리에 있는 정맥 안에는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판막, 즉 밸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의 피는 중력에 의해서 이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게 너무 힘든데요. 방법은 그 정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쥐어짜서 심장으로 피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근육을 움직여서 혈관을 쥐어짜듯이 수축을 해서 피를 흐르게 할 때의 압력이 90에서 100 정도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력을 높이는 것은 건강관리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 한 번에 뿜어내는 피의 양은 70에서 100ml 정도로 커피 한 잔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액을 타고 온몸에 보내지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 이 6가지가 음식의 기본 물질입니다. 건강은 중용이다. 지나치지 말고 중심을 잘 지켜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중용을 지키는 게 잘 안 되는데요. 특히 음식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을 이 골고루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그런 영양은 편중되게 과도하게 많이 먹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효소, 조효소는 적게 먹고 또 해독하고 염증을 내려주는 물도 적게 먹으면 혈액은 끈적이게 되고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고지혈증은 지방대사 조절 이상으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금식 후에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 중성지방은 15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을 받습니다. 19년도 기준 한국의 고지혈증 환자는 219만 명인데요. 여성이 한 60%를 차지하고 60대 여성이 전체 여성 고지혈증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40대 고지혈증 환자가 많은데요. 남성은 술, 담배, 고열량 음식,
비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60대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갱년기 이후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이 호르몬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동맥경화는 그 동맥의 내막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면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호모시스테인, 혈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동맥경화 발생하면 그 발생한 혈관 위치에 따라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심부전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면서 심각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동맥경화의 주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단백질을 섭취하면 나오는 대사산물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메치오닌이 불완전하게 대사될 때 나오는 물질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함께 면역세포인 마크로파지와 서로 막 엉켜서 동맥혈관 내벽에 그 상처난 부위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점점 더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벽에 쌓이는 것을 예방을 하고 항산화와 해독 역할을 해주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혈관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엽산이 많은 음식은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푸른 잎의 채소, 콩, 아몬드, 김, 미역 등의 해조류 등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6가 많은 음식은 통곡물, 강낭콩, 지누니콩 같은 이런 콩류, 바나나,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아보카도, 마늘, 감자, 고구마, 시금치, 견과류, 그 다음에 벌, 화분, 연어, 멸치, 소 등심 등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많은 음식은 바지락, 꼬막, 굴, 조개, 멸치, 계란, 벌, 화분, 고기, 우유, 두유 등입니다.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육지나 이렇게 내륙에 사시는 분들보다 동맥경화가 적다라는 보고가 많은데요. 1980년도에 벤과 디어버그 연구팀에서는 그린란드 섬에 사는 에스키모인과 덴마크인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콜레스테롤을 비슷한 수준으로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하고 있지만 에스키모인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더 적고 또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도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두 민족이 먹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비슷했는데요. 먹는 음식 종류의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동맥경화가 심하고 다른 한쪽은 별로 없다는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덴마크의 백인들은 육식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지만 에스키모인들은 생선, 고래, 참치, 꽁치, 바다표범 등으로부터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먹는 생선 등에는
EPA, DHA를 함유한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VLDL과 LDL을 낮추어 주어 동맥경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메가3는 청어, 가다렁어, 꽁치, 방어, 정어리,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고요. 크릴 오일, 굴, 아보카도, 케일, 호두, 아마시, 들깨 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들 음식을 기본으로 여기에다 올리브유, 야채, 채소를 곁들이면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지중해식 식사가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건강 식단인데요. 저포화 지방과 고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야채, 곡물,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 생선 위주의 식단을 말하는데요. 혈중 트리메틸 아민산화물 이 수치를 낮춰 주어서 동맥경화,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리메틸아민 산화물은 이 붉은색 육류와 고지방 유제품을 먹었을 때 이 장내의 세균이 이들 음식 속에 콜린, 레시틴, 카르티닌 등의 성분을 이렇게 분해하면서 발생되는 성분인데요.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발생에 관련이 있고 이들 질병을 예측하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스탠리 헤이즌 박사 연구팀은 그 113명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그룹은 붉은 고기를 이렇게 섭취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흰색 고기 또는 채식을 섭취하게 해서 이 트리메틸아민 산화물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붉은 고기를 먹는 그룹에서 혈액과 소변에 트리메틸아민 산화물 수치가 평균 한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사는 분들의 식단을 말하는데요. 버터, 동물성 지방 대신에 올리브유, 견과류 등의 식물성 지방을 주로 사용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풍부해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를 피하시고 술, 담배 끊고 붉은색 고기 줄이시고 흰색의 고기, 오리고기, 생선 등을 드시고 야채,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 화분도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벌 화분은 벌이 꿀을 채취하면서 자신의 그 몸에 붙은 그 꽃가루와 벌의 타액이 이렇게 뭉쳐진 것을 말합니다. 이 벌 화분 속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루틴은 그 모세혈관 집의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루틴은 동맥 전체와 모세혈관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해 주고요.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벌 화분에는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요. 이 메치오닌에서 유래된 호모시스테인을 독성이 없는 시스테인으로 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벌 화분을 드시는 방법은 얼음 수저 한 수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요. 물과 함께 드셔도 되고 입에 넣고 씹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고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혈관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삶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인데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고기 잘 안 먹고 밥만 위주로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나왔는지 속상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의외로 자주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꼭 관리 잘 하셔서 고지혈증이 꼭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고기 안 먹고 안 좋아하고 별로 먹지 않는데 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는지 이상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뭐 어떤 때는 저한테 짜증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라고 농담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환자분들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난 고기 진짜로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억울하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몸속의 콜레스테롤은요, 음식을 통해서 한 20%가 보충이 되고 이 간 내부의 합성에 의해서 80% 정도가 보충이 되는데요. 실제로 음식보다 간 내부에 있는 효소가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10년 전에 보험을 들었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원장님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할 테니까 한 달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으로 낮춰보세요. 한의사 원장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라고 보험 설계사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시간 없고 바쁘고 뭐 운동도 할 수 없고 또 음식도 막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단지 홍국이라는 한약재만을 꾸준히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한 달 후에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그 보험 설계사분이 인정한다고, 한의사 선생님인 거 인정한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홍국에는 모나콜린 K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모나콜린 K라는 효소가 부족해지면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이 합성하게 되는데요. 간세포는 아세틸 코A라고 하는 그 성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이제 합성하는데 모나콜린 K가 부족해지면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합성됩니다. 과다하게 합성된 콜레스테롤은 LDL, VLDL의 형태로 혈관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뿐만 아니라 이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련된 효소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 잘 안 먹었고 고기도 잘 안 먹었는데 나는 한식 위주로만 식습관도 너무 좋은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라는 분들은 이 간의 효소를 정상으로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국가루를 커피 수저로 한 수저를 매일 아침 식후에 한 수저씩 드시면 좋은데요. 또 너무 많이 좋다고 드시면 배가 좀 아프고 속쓰림, 어지럼증,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지로 줄일 상황이 아닌
임산부, 수유하시는 여성분, 어린이, 청소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40대 여성이시고 기름진 고기 별로 드시지 않는데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시니까 꾸준히 이렇게 홍곡을 드셔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질문하신 분이 체중이 과체중이시면 정상 체중으로 변화가 되어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체중 관리도 같이 하시고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꾸준한 운동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한국의 30세 이상 그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섭취한 영양분을 분해해서 몸에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시작점은 고지혈증, 동맥경화인데요. 비만, 당뇨,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도 대사증후군에 속합니다. 100세 건강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 관리인데요. 혈액이 맑아야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혈관과 피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기름진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시고 혈관 내벽에 상처와 염증을 일으키는 술, 담배 끊으시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제한하고 조절해주는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한의사의 처방 아래 홍국을 꾸준히 드시고 호모시스테인을 개선하는 엽산, 바이타민 B6, 바이타민 B12가 많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